평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노선은 이제 바로 서해선이 되겠습니다. 뜻밖의 월요일에 좀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동해선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동해선이 이제 코레일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개통일자가 잠정 연기된다는 약간 좀 나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부산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동해선이 개통되려면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움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파업 때문에 동해선까지 개통이 연기가 되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선은 바로 서해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송산에서 홍성군의 홍성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밑으로는 장항선이 연결이 돼서 뭐 전라도까지 연결이 되겠고요. 위로는 이제 신안산선의 시흥시청 지선을 통해서 소사원시선과 대곡소사선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경강선이 원래 성남여주 북선전철이었고, 또 이제 월곶 판교 북선전철이었고, 뭐 여주 원주 북선전철이었고, 원주 강릉 북선전철이었는데 이게 퉁쳐서 경강선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서해선, 그리고 신안산선의 이제 시흥시청의 지선, 이렇게 장항선까지 해서 아마도 이게 서해선으로 퉁쳐지지 않을까 하는 제 예감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예측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마 서해선을 좀 단순하게 퉁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그 노선 이름이 복잡하면은 좀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기억도 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서해선으로 좀 다 편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화성시에 이제 송산동부터 충청남도의 이제 홍성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량으로 보면 이제 뭐 1시간이고, 이렇게 좀 꼬불꼬불 돌아서 가기 때문에 110km 예, 좀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어, 역시 미래철도 DB에서 보시면은 이제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꼬불꼬불 돌아가는 노선을 아주 최단거리로 아주 쫙 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좀 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거리를 보시면은 9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국소사선, 소사원시선, 그리고 이제 신안사선의 시흥시청 지선까지 포함이 되면 아마 100km를 넘어가는 상당히 긴 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개통 시기는 202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충청남도의 SOC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상당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통 시기가 2020년보다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역 같은 경우는 추후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2020년보다 훨씬 많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일단 또 환승역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향남역 같은 경우가 이제 신분당선이 추후에 뭐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는데 또 추후에 이제 향남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될 시에 이제 향남역은 환승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부발선의 환승역이 되는 거죠. 평택부발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포승항에서 이제 평택 시내를 지나가서 이제 안성시인가요? 안성군인가요? 안성시라고 하겠습니다. 안성시를 지나서 이제 이천의 부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중부내륙선의 환승역이 이제 부발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부발역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 노선이 환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다시 서해선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은, 뭐 여기서는 뭐 원시역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뭐 송산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그리고 인주역, 합덕역, 예산역은 이제 추후건설이고요. 홍성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항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동차가 운영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아마 이무라고 해서, 해무라고 하는 이제 고속철도를 약간 좀 경량화 시킨 건데, 최고 시속이 250km/h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1시간 내에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충청남도도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정도의 교통이 발달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대 얘기긴 합니다만 뭐 금방 오겠죠,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된 내용은 사실상 뭐 1999년 12월부터 뭐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뭐 기공식은 2015년 5월 22일에 홍성역 광장에서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 이제 노선도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좀 더 간소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해진 모습보다 좀 쫙 펴진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이대로만 되어준다면 정말 이제 충남도와 이제 경기 서남부를 잇는 아주 중요한 노선으로 이용이 되는 거겠죠. 미래철도 DB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키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데 역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해선 자체는 이제 90km,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에 시흥시청 지선이 4km를 공유를 하고요.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이 요것도 이제 아마 통합이 되겠지만은 한 대충 봤을 때 한 40 몇 킬로를 좀 넘나 드네요. 그래서 총 길이로 봤을 때는 한 130km 정도의 조금 넘는 그런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홍보 영상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홍보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대국, 서해선 복선전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반항해과 경부선 측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기공식을 시작으로 충남 분석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90km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과 경기, 충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의 자동차, 철강산업 등 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대변역을 가져올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그동안의 다양한 철도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아성만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오련 나치교, 서해안 지역 집안 특성을 고려한 연약 집안 개량 공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속도로 하물 통과를 터널 등 최첨단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여객열차뿐만 아니라 화물열차도 달릴 수 있는 고속화 철도가 될 것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남쪽으로는 장항선을 거쳐 전라, 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수도권을 거쳐 경의선으로 이어지며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서 차례 싱크로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류 수송 시간이 크게 단축돼서 회사에 많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단축돼서 서해반에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더 빠른, 더 안전한, 더 편리한 철도. 이제 철도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처럼 전국을 만나볼 수도권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된 새로운 대동맥 서해선 복선전철. 네, 보니까는 뭐 서해안 놀러 갈 때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여름에도 상당히 이용할 수 있을 그런 해안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관련 기사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일단 2016년 9월 1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2개월 정도 넘어갔는데, 충남도 서해선 복선전철 박차, 내년 공정률 30% 넘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10%를 좀 넘긴 모습이라고 하고요. 아주경제 허이만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왕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 대동맥이 될 서해선 복선전철이 공정률 10%를 돌파하면서 공사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전체 공사 3분의 1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 추가 확보 작업에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 손산역을 연결하는 90km 노선 도내 43km로 모두 3조 8,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2020년 개통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정 노선은 홍성과 예선, 당진, 아산, 경기도 평택과 화성으로 8개 역이 설치되며 이 중 합덕역과 안중역, 송산역 등에는 화물 취급 시설이 설치된다. 투입 열차는 새마을호보다 속도가 1.6배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 2무 250으로 이 철길이 열리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49분에서 53분으로 대축 단축된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10개 공구로 나눈 뒤 현재 편입 용지 보상,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구조물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 4,115억 원이 투입되는 편입용지 매입 작업은 41.8%가 마무리됐다. 또 주요 공사 중 상공구에 위치한 당진시 우강면 대포 구간은 기초 파일 작업이 한창이고 5공구에 속한 아산호 횡단교량은 말뚝 굴착 및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 4공구 해암 3터널 공사 4공구는 터널 뚫기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1공구 홍성역 삽교읍 12.1km 구간 등 총 10개 구간이 90.01km에 대한 기초공사도 본격 추진 중이다. 전체 공정률은 지난 13일 현재 10.7%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공정률 30% 이상을 완료로 목표로 잡았다. 2020년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 편입용지 매입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전체 공사의 3분의 1을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는 내년 국비 8천억 원을 확보키로 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정부 예산 추가 확보 활동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일단 확보된 정부 예산안 5조 1,200억 원 가운데 포함된 5,183억 원의 사업비로는 보상 등의 차질이 발생, 환왕의 시대에 국가 대동맥 구축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1,948억 원이며 올해는 2,337억 원 중 83%를 집행했다. 도 관계자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수송망 구축, 충남 서북부 지역 신산업지대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21세기 환왕의 시대 대한민국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비 추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이 구축되며 남쪽으로는 천안, 온영, 온천 복선전철 및 장항선, 북쪽으로는 원시 소사 대곡, 경의선까지 연결이 되고 향후에는 북한을 지나 중국 및 동북아를 잇는 환왕의 초광역 철도로서의 기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해안 지역 주요 항만 화물 및 여객에 대한 철도 수송체계 구축으로 서해안 신발전 축이 마련되면서 경부축 중심의 경제발전이 서해축으로 이동, 국토균형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서해연안 관광객 증가를 견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충남과 경기 지역 생산 유발 8조 7,336억 원, 고용 창출 6만 6,091명, 임금 유발 1조 3,044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허이만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긴 기사네요. 읽느라고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좀 10% 좀 넘어간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관이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바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도 자주 이용할 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서 뭐 홍보 영상도 받고, 나무위키도 체크했고, 뭐, 노선도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DC 인사이드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반응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서해선은 KTX 계획이 없냐고, 워너비보이님께서 이제 2016년 11월 5일이니까 그저께 올려주셨네요.
네, KTX 계획 없냐고 했는데 그 대신 2,500km 파워급 열차 이무가 다닌다고 하니까요.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0km 파워면 상당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경강선이 한 100km 조금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분기해서라고 이제 범식이님께서 11월 5일에 써주셨는데 시흥시청 쪽으로 가서 서해선으로 되잖아. 이건 약간 좀 신안산선의 내용이 되지만 약간 또 서해선과도 약간 관련이 되거든요. 이제 송산역에서 이제 어 원시역까지 이어주는 이제 그게 이제 신안산선의 지선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안산시 선부동 쪽에서도 중앙역 단독 노선은 꽤나 반대했을 걸. 안산하고 시흥하고 신안산 노선 가지고 싸워서 분기한 걸로. 차량기지 따로 안 지으려고 송산기지가 원래 소사원 시선 원시기지 통합 월곶 판교선 시공 서로 싸우던 핀피들 잠재우기 예초에 신안산선인데 왜 시흥이 거기에 끼어든 건지 설명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좀 복잡한 배경 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약간 좀 지자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대곡 홍성 노선색이 뭐냐고. 네, 이분도 이미 이제 소사대곡선 대곡 소사원시선이 이제 서해선으로 편입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경강선처럼 개통 한두 달 전에 갑자기 나올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서해선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번에 소사원시선도 다뤄드렸고 오늘 서해선도 다뤄드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대곡 소사선이 되겠네요. 조만간 대곡 소사선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의선이랑 직결되고 추후에 이제 뭐 북한을 통해서 뭐 유럽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또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경기 이제 이제 서울의 이제 서북부를 시원하게 또 뚫어주는 역할의 지하철 노선의 역할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서울 시내의 노선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곡 수사선 또 이제 시간이 닿는 대로 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선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구독하기 버튼은 실망시켜 주지 않습니다. 꼭 눌러주셔가지고 취업준비생에게 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쭉 교통평론이 한국교통평론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